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팔인데요. 시즌 2를 해볼까 해요. 와, 그래도 시즌 2예요. 뭐가 다를까요? 근데 할 점은 없어요. 견갑하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견갑하근. 견갑하근은 왜 시즌 2로 분류를 했느냐? 보통 우리가 극상근을 많이 봅니다. 맞죠? 극상근에 대해서 우리가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에 보험 불가능한 파열까지를 해서 몇 년간 쭉 알아봤는데요. 이 견갑하근은 앞쪽에 있다 보니까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소외되어 있고 잘 모르거든요. 이지 또 영역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시즌 2로 그냥 한 거예요. 서브 스카프라리스, 서브 밑에 있는 스카프라리스, 견갑 하근이다 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치료하는 방법의 1대 혁신을 일으킨 것이 관절경이에요. 관절경으로 보면서 회전근개가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극상근이라든지 극하근은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견갑하근은 파열을 놓치기가 쉬워요. 관절경으로 보더라도. 왜냐 그러면 잘 안 보여요. 앞쪽에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나 부분 파열은 더 찾기가 힘들고 찌워져 있어요. 밖에서 보이는데 안에 숨어 있으면 관절 부분 안 보입니다. 잘. 또 상부 견갑하근의 완전 파열 이런 경우도 잘 안 보여요. 위치도 그렇지만은 시야가 좋지 않고 접근이 어렵다. 마음껏 찾아봐야 이렇게 보이지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또 가동하와 복원을 위한 박리 과정이 좀 복잡해요. 이걸 당겨서 이걸 여기 붙여야 되는데 잘 안 당겨져요. 많은 관절경 수술자들에게 최종 개척지로 남아있는 것이 견갑하근이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견갑하근의 파열의 발생은 독립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회전근개 파열과 동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27%까지가 동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연구에서는요 90%까지가 견갑하근 파열, 극상근 파열과 관계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어쨌든 단독 파열은 드물다. 같이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극상근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견갑하근을 보는데 극상근이 괜찮다 그러면은 이거는 견갑하근은 잘 안 본다는 말이죠. 또 발은 드물기 때문에 잘 안 보고 소홀하게 해지고 놓치기 쉬운 것이 견갑하근이 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더 놓친다는 거죠. 사체 연구를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견갑하근의 부착부가 이제 해부학적으로 명확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착부가 보니까 육안적으로 보면 사람 귀 모양과 비슷해요. 귀 모양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 견갑하근이 이렇게 쭉 와요. 견갑하근이 이렇게 쭉 와서 근육이에요. 쭉 이렇게 가서 좀 좁아지면서 이렇게 붙는데 귀 모양이다. 내측이라 그러죠. 내측의 백면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상안골 있죠. 상안골에 이렇게 종축각도 평행해요. 쭉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와서 붙는 거예요. 그게 롤프 프린트라고 해요. 발자국 와서 부착부다. 여기 위에는 넓어요.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은 모양으로 되는 것이 견갑하근의 부착부가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걸 잘 이해를 해야만이 견갑하근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모양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위아래 높이가 길어요. 25mm라고 보시면 돼요. 폭은 18mm 생각하시면 돼요. 18mm.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 지식으로 보게 되면 견갑하근의 파열 정도를 평가하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제한이가 25. 기 모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기능은 이제 뇌회전이에요. 안쪽에 있다 보니까 쭉 당기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앞에 잡아주면서 관절과 상완 관절에 전방 안정화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쭉 이렇게 가서 붙잖아요. 상완골이 이렇게 보는데 전방으로 빠지는 걸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갈 때 앞에 있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빠지는 걸 전방 안정화 작용을 해주게 되고 정상 관절과 상완 관절의 움직임 시 동적 안정화 작용도 해준다. 동적 안정화, 그래서 전방 안정화, 동적 전방 안정화, 내회전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횡단면 짝힘이라고 또 제가 설명을 쭉 했었죠. 이게 정상에서는요, 짝힘은 이게 시소예요, 시소. 여기는 앞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짝힘. 상대의 짝은 누굴까요? 뒤에 있겠죠. 앞에 있으니까 견갑하근은 뒤에 있는 극하근과 소원형근이 여기 있는 짝힘이다. 그래서 이 극하근과 소원형근에 맞춰서 전방의 견갑하근이 균형을 맞춘다는 거죠. 견갑하근이 파열되게 되면은 이게 앞쪽은 이 견갑하근밖에 없거든요. 뒤에는 그래도 극하근도 있고 소원형근이 있는데 여기는 앞에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견갑하근밖에. 횡단면 짝힘이 잘 소실이 되게 돼요. 불안정한 지뢰 받침이다. 통증이 불안정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전방과 후방의 근육의 모멘트가 근육을 이루도록 우리가 견갑하근을 복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짝힘이 딱 맞아지거든요.
전동강 힘을 회복하게 되면 위에 있는 극상근이 없어가지고 뱃손이 있다 하더라도 기능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견갑근이 중요합니다. 앞에는 견갑근밖에 없어요. 견갑근이 꼭 있어야만이 뒤에 있는 소원형근이랑 이렇게 뒤에 극하근과 같이 짝 힘을 만들어서 위기가 없어도 안정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 되셨죠? 하지만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짧은 영상 준비했습니다. 회전근개는 4개로 구성이 됩니다. 시츠라고 하는데 시츠, 스프라스피너투스, 극상근, I는 인프라스피너투스, T는 테레스 마이너, 소원형근, 그리고 S는 서브스카팔레스 견갑하근, 시츠로 기억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건 요거죠. 4번 서브스카팔리스, 서브가 밑에, 스카플라리스는 견갑골입니다. 견갑골 밑에 있는 근육, 견갑하근이라고 하죠. 자, 견갑골에서 붙어야겠죠. 견갑골에서 쭉 붙어가지고 견갑골 앞쪽에 붙어요. 앞쪽에 붙어서 이렇게 상골에 붙게 됩니다. 상골 앞쪽에 붙어요. 여기 견갑하근이 됩니다. 자, 맞죠? 견갑골은 갈비뼈보다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쪽에 있는데 쪽면에서 앞쪽이에요. 붙어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서브스카팔리스 견갑하근이요. 자, 이게 앞에서 보는 사진이에요. 견갑골 앞에를 다 덮고 있어요. 상당히 큰 범위를 붓고 있죠. 근데 갈수록 작아지죠. 상골의 앞쪽에 오게 됩니다. 뒤쪽에서 보면은 견갑골 뒤쪽에는 이렇게 보는 극하근이죠. 극하근과 소원형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의 짝힘이 어떤 거예요? 바로 뒤에 있는 극하근과 소원형근이 됩니다. 딱 짝힘 되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극상근이 위에 있고 나머지는 쪽과 뒤쪽에 있습니다. 시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S, I, T, S, 시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회전근개는 4개다. 시츠. 위쪽 아래쪽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대부분 위쪽을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왜 그러냐 그러면 위가 이렇게 쭉 오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보면 이게 하얗게 된 게 힘줄로 구성이 되거든요. 건으로 구성되거든요. 근데 밑에는 쭉 오다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빨갛죠. 근육으로 붙거든요. 그래서 근육으로 붙는 거는 힘이 없고 약해요. 힘줄로 붙는 부위가 단단하고 센 놈이죠. 그래서 위가 3분의 2가 중요한 거예요. 위가 3분의 2. 기능은요, 어쨌든 어디 붙느냐라고 보면 앞쪽에 듭니다. 소결절이라고 해요. 소결절. 레서 투브 그 소결절. 견갑골의 앞쪽에 붙게 되죠. 기능은 뇌회전이 된다라고 하죠. 자, 여기 보면 귀 모양처럼 생겼죠. 쭉 이렇게 길고 좀 더 밑에가 길어요. 위에는 이렇게 넓고 밑에가 좁고 귀의 모양이다. 세로가 더 길어요. 2.5, 가로는 1.8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모양이 보이죠? 귀 모양은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귀 모양이 다르듯이 모양 좀 다르다. 그 보드의 그림이랑도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르죠. 어쨌든 길쭉합니다. 위가 넓고 밑에가 좁은 길쭉한 모양이다. 귀의 모양이다. 위 3분의 2가 힘줄로 부착이 되고요. 밑에 3분의 1이 근육으로 구성이 돼서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이쪽에는 힘줄 건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견갑학은 많은 도움 됐나요? 시즌2 그래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